자, 7번입니다. 11페이지 7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더라. 그리고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았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P좌표 설정하는 거지. X축 위에 있으니까 누가 0이야? Y가 0이야. 그럼 뭐라고 해? 뭐 A, 0 이렇게 놓으면 되죠. 뭘. 그러면 AP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하고요.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AP 길이. BP 길이는요. 마찬가지.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 이 둘이 같아요 라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바뀌어주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6은 A-1의 제곱 더하기 49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 A제곱, A제곱, A제곱 서로 없어진다잉?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죠? 그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 여기 제곱하면 4니까 40이고요. 여기 전개하면 50이네요. 40, 50이에요. 40, 50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0. 그래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5.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인데요. 하고 끝난 거죠, 뭘. 끝.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C와 야진 끝. 됐죠?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물어보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어디 위에? Y축 위의 점을 P. Y축 위의 점. 그래서 Y축 위의 점 P니까 P좌표 어떻게 나요? 0, A. Y축 위니까 X가 0인 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 또 뭐 하면 돼? AP 길이와 PP 길이가 같음.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하면 뭐가 나와? A 값 나오겠지? 그리고 너한테 뭐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어. OP의 길이. 그럼 뭐야? 0,0에서 P까지 0,A까지의 거리 말하면 되잖아. 답이에요. 그래서 A값 다시 구해주시고 얘기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A값 몇 나오냐면 4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던 7번과 동일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고 답을 내주시고 안되면 또 물어봐 주세요. 자, 넘어가서요. 11번으로 갑니다. 네, 같이 했던 문제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11번 문제 질문하신 분은 다시 한번 봐주시고 해설 영상은 지난 수업 때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고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시고 14번이죠? 아, 10번이요? 아, 몰랐어요. 자, 10번이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는 말인 거죠.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우리가 점 P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A, A. 됐죠? 왜? X가 A면 Y도 A인 거잖아. X가 1이면 Y가 1일 거고 X가 K면 Y도 K인 거 아니오. 그럼 점 P를 뭐라고 설정해? A, A라고 설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또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됐죠? 그게 서로 같다 라고 놓으신 다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Y는 3X 빼기 1 위의 점 P. 이렇게 말하면 점 P의 좌표 어떻게 설정할까? A, 3A 빼기 1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됐지? X가 1이면 대입해서 나온 게 Y값, 2면 대입해서 나온 게 Y값, A면 대입해서 나온 게 Y값. 됐잖아. 그래서 만약 직선 요거 위에 있어요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되게 많습니다. Y는 2X 플러스 5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A, 2A 플러스 5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됐죠? 쫄지 마시고 문제에 맞게 문자로 표현하신 다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에이 뭐 어때 하는데 남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네, 너라는 사람을 만들 거예요. 남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이거 물어본 친구한테는 딱 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너 A에서 B까지의 길이 누군지 구했어? B에서 C까지의 길이는 몇인지 구했어? C에서 A까지의 길이는 몇인지 혹시 구해봤어? 라는 게 나의 질문이야. A에서 B까지의 길이 구하면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루트 안에 X끼리 빼면 3 제곱하면 9, Y끼리 빼면 1이니까 제곱해서 10이 될 거야, 더한 값. BC의 길이는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또 10이 되겠죠, 더한 값. 그 다음 AC는요, X끼리 빼면은 16 제곱하면 16, 여기도 빼면 4네. 그럼 16, 32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일 거라고. 그럼 보면서 생각해봐야지 뭐야. AB 길이랑 BC 길이가 똑같네. 끝. 2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어떤 삼각형인지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몇인지 알면, 세변의 길이의 관계를 알면 여러분들은 얘가 뭔지 말할 수 있어. 그렇잖아, 해주나? 그럼 계속 갑니다. 15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각 C가 90도였으면 좋겠대. 그럼 그려봐. 90도인 직각삼각형인데 누가 90도야? C가 90도야. 그럼 나머지가 A, B겠지?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결론 이거네요. AB 길이의 제곱값이 나머지 BC 길이의 제곱이랑 AC 길이의 제곱을 더한 값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AB 길이의 제곱값 구했나요? BC 길이의 제곱은요? CA 길이의 제곱은요? 그렇게 더한 값이 같다라는 표현 썼을까요? 네, 쓰고 나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려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요 정도만 얘기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나면 질문이 더 있었나요? 18번 남았나요, 혹시? 18번 갑시다. 쉬려고 했는데 18번까지 보고 쉬어야죠. 자, 18번 보시면 두 점 A, B가 있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입니다. 여기서 나왔네. 아이고, 점 P가 어디 있냐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잖아. 그럼 점 P의 좌표 뭐라고 놓을 거야? A, A 플러스 이렇게 놓으면 되지. X에다 A 넣으면 Y는 A 더하기 1이겠지. 그러면 AP 길이의 제곱을 구해주자.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안 씌우죠, 제곱이니까. BP 길이의 제곱도 구해주자. B하고 P입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안 씌우죠, 제곱이니까. 자, 전개 좀 해볼게요. 여기는 2a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2a제곱이고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a가 나올 거고 16에서 1단가 17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더한 값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을 더한 값은 4a제곱 빼기 6a 플러스 19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더한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니? 최소가 됐으면 좋겠지? 더한 값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죠? 어우, 몇 차입니까? 2차요.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A 좌표는 누구예요? 4분의 3이죠. 됐지요? 그럼 A가 몇일 때? 4분의 3일 때 가장 낮은 값, 최소값 되겠네. 우린 P의 좌표만 구하면 되니까요. A 자리에 4분의 3 넣어서 말하면 되겠죠. 4분의 3, 4분의 7 끝! 답입니다. 에 대한 이야기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A, B 선분 사이 적당한 어딘가에 이렇게 점 P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의 이 선분의 비율이 M 대 N이라면, 자, 비율이니까 동그라미 쳐서 썼어요. 길이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점 P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참고하세요. 선분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n 대 m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다시 선분 AB를 A에서 B까지를 m 대 n으로 안에서 나눠주는 점이 P라는 거예요. 그럼 BA는요, B에서 A까지를 n 대 m으로 나눠주는 점이 P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비율관계 쓰실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때 A점의 좌표를 x1, B점의 좌표를 x2, 점P를 x라고 하면 A에서 P까지의 길이는 x 빼기 x1이 될 거고, B에서 P까지의 길이는 x2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이때 비율관계를 얘기했습니다. x 빼기 x1 대 x2 빼기 x가 m 대 n 비율을 갖고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걸 가지고서 얘기해 봅니다. 외항부터 쓸게요. nx 빼기 nx1은요. mx2 빼기 mx가 될 거고, 자, x가 써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밀어 넣어 주시면 mx 플러스 nx는 mx2 플러스 nx1이 됩니다. 자, m 플러스 n, x를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론, 양변에 m 더하기 n을 나눠주시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x좌표다 라는 거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공식이 튀어나오게 돼요. 해서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해서 난 이렇게 얘기도 해드려. A하고 B가 있으면 A하고 크로스된 요 n을 곱해 주시고요. B하고 크로스해서 요 m을 곱해 주세요. 그 둘이 더한 게 분자에 오고요. 분모는 mn 더한 값이 옵니다. 됐죠? 그래서 구조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난 수업 때 13페이지에 있는 한 2개, 3개 정도의 문제를 살짝 풀어봤죠.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좌표평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직선이 아닌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좌표평면을 그려볼게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자, 편의상 1사분면에만 그릴 거고요. 나머지 어느 사분면에 있어도 계산되는 결과는 똑같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A란 점이 여기 있습니다. A점. X좌표를 X1, Y좌표는 Y1이라고 할게요. 자, B라는 점이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B점의 X좌표는 X2, Y좌표는 뭐 Y2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선분 AB라고 하면 두 점을 연결한 다음 선분을 얘기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선분을 딱 그어주시고, 우리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걔를 P라고 할게 라고 하면 분명 선분 A부터 B 사이에 점 P가 찍힐 거고요. 이때 P에서 A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M이라고 하면 P에서 B까지의 길이는 N의 비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M 대 N 비율을 갖고 있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다시 점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쫙 그려주시면, 자,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음이죠. 됐죠? 작은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가 닮음이에요. 그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의 비율을 갖고 있으면 여기도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겠죠. 다시 요 길이도 M이면 요 길이는 N의 비율을 똑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닮음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점 P의 X좌표는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 됐죠? 그럼 이 다음 점의 좌표는요.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에서 곱한 값 MX2, 이렇게 크로스에서 곱한 값 NX1, 얘를 더한 게 점피의 X좌표가 될 거고요. 자, 점피의 Y좌표는요. 자, Y좌표입니다.
또도 연결해 보시면 자, m 대 n, m 대 n 됐죠? 그럼 여기도 m 대 n이 되겠죠? 여기가 m이면 여기도 n의 비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m 대 n 비율, 다시 말하면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이 다음 점피의 y좌표. 그럼 다음 점피의 y좌표는 어떻게 얘기해요? m 플러스 n분의 자, x1하고 n을 곱하고요. x2하고 m을 곱해서 더한 값 쓰시면 되겠네요. my2 더하기 ny1 이렇게. 그래서 점피의 좌표, x좌표와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를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에서 공식으로 그냥 띡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 쓰는 요령 여러분들 지금 크로스해서 더한다 라는 표현을 써드렸고요. 얘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교재 위에 있는 공식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있고요. AB를 1대1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자, 1대1이죠. 둘이 더한 값 2분의 자, 1대1로 내분합니다. AB를요. 됐죠? 그럼 AB를요. A하고 크로스한 얘를 곱하죠. X좌표 2.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X좌표 5하고 크로스한 1을 곱하죠. 5. 둘이 더한 게 X좌표. Y좌표는요. 2분의 Y값 크로스해서 곱한 값 1. 여기 크로스해서 곱한 값 7. 7 더하기 1.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7,4. 그게 AB 두 점을 1대1로 내분해준 점의 좌표가 됩니다. 끝! 됐죠? 자, 다시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1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주시면 A점이 있고 B점이 있습니다. 얘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네요. 5대1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둘이 더해서 일단 6분의 자, X좌표부터 갈게요. 여기 5하고 5를 곱해서 그대로 오면 되겠죠? 25. 여기 X좌표 마이너스라고 1을 곱해서 그대로 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게 X좌표. 그럼 Y좌표는요. 6분의 Y좌표 0이네요. 곱하면 어차피 0이고요. 6이죠? 곱하면 1이 오죠?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6분의 24니까요. 4가 되겠죠? 4,1. 그게 AB를 5대1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수직선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좌표평면으로 넘어가서 X좌표가 누군지 Y좌표가 누군지 각각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4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한번 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4번에 다시 보세요. 아니 AB라는 다음 점의 3대2 내분점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자 3대2 내분점을 구할 거잖아. 그럼 X좌표 먼저 얘기하면 둘이 더한 값 5분의 X좌표만 먼저 봐. X좌표 크로스 되죠? 요렇게 곱해져서 곱한 값 7, 3, 21. 그 다음 크로스 됩니다. 마3이랑 얘를 곱하죠. 마이너스 6. 이게 X좌표 끝. 그 다음 5분의 Y좌표 얘기합니다. Y좌표가 크로스 돼요. 얘랑 요렇게 4, 32. 1하고 크로스가 되죠. 이렇게 곱해서 2 더한 값 끝. 그래서 5분의 15 3, 여기는 몇이야? 5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가 답임. 그래서 크로스에서 여러분들이 곱한 값을 더해 주시면 그게 내분점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16번 문제가 보일 거예요. 16번 문제. 자, 16번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넘어갈까요? 16번입니다. 돈 좀 써서 비행기 탔는데 기차 탈 거 없이.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자,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해요 라는 거죠. 자, 씁니다. 일단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하면 봐야 돼. A, B를 3대1이잖아. 그러면 A점 좌표를 일단 써. A점 좌표 써.
B점 좌표 쓰세요. 그 밑에다가 3대 1을 씁니다. 요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 X좌표부터 자 둘이 더한 값 4분의 X좌표만 보는 거야. X좌표. 자 X좌표 어떻게 했어? 뒤에 있는 애랑 앞에 있는 애를 크로스해서 요렇게 곱해주고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요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고 됐죠? 그래서 더한 값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3 3 곱하면 마이너스 9 A랑 곱했으니까 여긴 플러스 A 이게 X좌표 끝. 그럼 Y좌표 4분의 똑같이 가요. B하고 3 곱하면 3B 4하고 1 곱하면 4 끝. 이게 문제에서 2분의 3,7이랑 같음이라고 한 거죠. 그럼 결론 4분의 A-9가 2분의 3이랑 같은 거래.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 빼기 9는 4 곱했으니까 6이 될 거예요. A는 몇이니? 15. 마찬가지 4분의 3B 플러스 4가 7이라고 했죠. 양변에 4 곱하면 3B 플러스 4는 28이 되겠네요. 그럼 3B는 24니까 B는 몇이야? 8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A는 15, B는 8입니다. 끝. 그래서 다시 공식 적용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게 색칠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분점 구하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바닥바닥바닥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우측으로 가면 무게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게 중심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에서 삼각형을 띵 그려놓고 너 무게중심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삼각형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중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중선은 이거예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연결한 선이야. 중점에 연결한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점. 마찬가지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중점에 연결한 선, 한가운데에 연결한 선. 마찬가지 여기서도 중점에 연결한 선, 중선을 띵 그어주시면 얘네들이 공교롭게 다 한 점에서 만날 거거든. 우리는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세 번째 점의 좌표를 x3, y3이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얘부터 구할 거야, 얘부터. 얘 누구예요? BC의 1대1 내분점. 됐죠? 됐음? BC의 1대1 내분점.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1대1이라는 건 BC의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BC의 중점이라고도 부릅니다. 1대1 내분점, 중점 같은 의미. 그럼 하나 더. BC가 있습니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 써볼게요. B좌표 x2, y2, C좌표 x3, y3.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내분점의 x좌표부터 얘기해 볼게요. 둘이 더한 값 2분의 자 x좌표부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죠. 크로스 곱해주고 크로스 곱해서 더한 값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x좌표는요. x3 더하기 x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2분의 y좌표는요. y3 더하기 y2가 되겠죠. 이게 1대1 내분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점 혹은 내분점을 구해줘라고 하면 그냥 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에요. 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어요. 뭘 의미하냐? 평균입니다. 평균. 됐죠? 여러분들 영어랑 수학 점수 평균 몇이야? 라고 하면 점수 2개 더해서 2로 나누죠. 만약에 국영수 평균 몇이야 하면 국어, 영어, 수학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죠. 됐죠? 국영수 과학 평균 뭐야 하면 4개를 더해서 4로 나눕니다. 얘는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죠. 평균입니다. 됐죠?
그래서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게 1대1 내분점, 중점인 거야. 자, 그래서 점의 좌표를 알아냈습니다.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 알아냈음.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 몇 대 몇?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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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이야.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 2대1. 그래서 여기는 A점과 BC의 중점,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A와 M을 2대1로 내분한 점을 말하면 그게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2대1 내분점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A, M이죠. 그럼 A좌표부터 씁니다. 여기다 쓸게요. X1, Y1, A좌표. 자, M좌표 씁니다.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 X좌표부터 이렇게 곱해주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요. 2 더하기 1, 3분의. 자, 이렇게 곱하면 X1이네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2가 약분되죠. 그러면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 같은 패턴으로 정리해 주시면 y1, y2, y3가 되겠네요. 이게 무게중심, 우리가 G라고 표현해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보시면 x1, 2, 3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요. y1, 2, 3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죠. 마찬가지 x좌표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평균 개념이에요. y좌표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평균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대1인지 3대1인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너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큰 삼각형을 보시면서 얘기해 보셔야 돼. 자, 요렇게 자를게. 여기 손 잘 보세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랑 왼쪽, 오른쪽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어떨까? 같은 이유는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똑같지. 그럼 넓이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근데 또 보세요. 요 안에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왼쪽의 요 부분하고 오른쪽의 요 부분 넓이 어떨까요? 같겠죠. 왜? 밑변이 같고 높이가 똑같지. 맞아?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의 넓이가 같은데 요 두 개 넓이도 같으니까 결론은 요 두 개 넓이, 요 두 개 삼각형하고 요 두 개 삼각형의 넓이도 같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럼 자, 요 두 개 넓이가 같은 상황이야. 근데 또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밑변 길이가 같으니까 요 두 개가 또 2등분이 되죠? 요 두 개가 또 2등분이 되겠죠?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편의상 넓이를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여기 넓이를 편의상 P, 여기도 P, 여기는 Q, 여기도 Q, 여기는 R, 여기는 R이라고 해볼게. 됐죠? 그럼 이때 다시 방금 했던 이야기, 왼쪽이랑 오른쪽 넓이가 똑같다며. 근데 이 두 개 넓이 같으니까 빼면 P 두 개랑 Q 두 개가 같은 거 아님? 됐음. 그럼 결론은 P하고 Q가 뭐다? 같은 거네. 그럼 PQ 넓이 같은 거, R 넓이랑도 같은 거. 그래서 이 넓이가 다 똑같은 걸로 나눠집니다. 받아들일까? 그럼 이랬을 때 왜 2대1입니까? 라고 하면 다시 요 선을 딱 긋고 얘기해 볼게요. 자, 요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봐봐. 여기를 자르면 이 R 하나랑 P 두 개지. 맞아? 그럼 넓이가 몇이야? 2대1이잖아. 그럼 밑변이 1, 여기는 2가 되겠죠? 왜?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B가 2대1이 됩니다. 끝. 됐죠? 이게 증명 과정이었어.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대1 비율을 갖고 있고요. 얘를 계산해 주시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평균의 개념으로 나올 수 있다. 끝. 자,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15페이지.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보실게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무게중심의 좌표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X좌표 3개 다 더해서 그냥 3으로 땡겨버리면 되겠죠? 나누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3분의
3. y좌표는요 마찬가지.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 더해서 3 나누면 몇입니까? 3분의 6. 결론 1,2가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였습니다. 끝. 됐죠? 밑에 있는 문제 22번 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겠죠. x좌표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 자, 다 더해주시면 몇 나와요? 4 나오죠? 3분의 4.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다 더해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몇 나와요? 12죠? 3분의 12. 다시 말하면 3분의 4,4. 이게 무게중심 좌표가 되었습니다. 정도예요. 끝.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23, 24번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개념 5번으로 가시면 사각형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거든. 평행 사변형?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 봐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각형이 있어.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이 막 있어. 그 안에 조금 독특한 친구들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뭐가 사다리꼴이야? 그 사각형. 그 중에 사다리꼴. 뭐가 사다리꼴이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 됐죠? 한 쌍만 평행해. 그럼 사다리꼴. 근데 그 안에 평행 사변형이 있죠? 평행 사변형이 뭔데요? 두 쌍이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위아래만 평행해. 여러분들이 보는 사다리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거기에 나머지 두 개도 평행해.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럼 그런 애들은 평행 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평행 사변형 중에 마름모라는 게 있어요. 뭐가 마름모인데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입니다. 그 안에 직사각형이 있어요. 뭐가 직사각형이야?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을 때 직사각형입니다. 평행 사변형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 평행 사변형이면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으면 직사각형. 근데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동시에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뭐야? 정사각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이름 안에 다 뜻이 있는 거야. 사다리꼴은 너네가 쓰는 사다리 그 발판들은 평행하잖아. 됐음? 그 사다리꼴인 거야. 사다리꼴, 사다리 모양이다. 됐음? 평행 사변형이죠. 사변. 4개의 변이 있는데 마주보는 둘씩 모두 평행해. 그래서 평행 사변형이야. 됐죠? 그럼 마름모는요. 마름모. 마름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 잎처럼 생겼대서 마름모야.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식물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야. 마름모라는 게. 그 식물이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은 형태의 이파리 모양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마름모라고 불러. 그리고 마지막 직사각형이죠. 네 각이 모두 직각임. 그래서 직사각형. 됐어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정사각형.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모습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요. 평행 사변형입니다. 여기서 성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함.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두 대각선의 중점이 똑같음. 그래서 보시면 평행 사변형을 그었을 때 대각선을 찍찍 2개 그어주시면 찍 그어주시고 찍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서요. 이 두 점의 중점과 이 두 점의 중점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거. 여기서 마름모는요.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게 마름모거든. 그래서 평행 사변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줘. 근데
수직으로 이등분해줘.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조건도 우리가 뒤에서 배운 다음 문제 풀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자, 27번 문제. 27번에서 하는 얘기는 요거죠. 27번에서 하는 얘기 요겁니다. A, B, C, D 4개의 점이 있는데 앞에 보셔야 돼요. 이 4개의 점을 연결했더니 뭐가 됐다? 평행사변형이 되었다. 그럼 평행사변형을 대충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 B, C, D 점을 찍어봅니다. 이때 보세요. A, B, C, D 이렇게 점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4개의 점 중에 하나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A라고 설정해. 어디로 할래? 그래, 여기로 하자. A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부터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지정해 주셔야 돼. A, B, C, D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요. 그럼 A, B, C, D에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돌리셔야 돼. 그 이유는 문제에 보시면 꼭 이거 체크 잘 안 하시는데 여기 보이죠?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잖아. 그 말은 점 A부터 B로 갔다가 C로 가서 다시 D로 간 다음 원래 있던 A로 돌아오면 그게 평행사변형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네가 그리는 순서를 준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막 A, B, C, D 중구난방 쓰시면 안 돼. A점을 딱 찍고 나서부터 넘어가서 B, 넘어가서 C, 넘어가서 D, 다시 와서 딱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자, 계속 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고요. B좌표는 5, 마이너스 4고요. C는요 6,3이고 D는 A, B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AC를 연결한 대각선, BD를 연결한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해야 된다? 이등분해야 된다. 그럼 이때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은요. AC의 중점이면서 동시에 BD의 중점이 돼야 되겠죠. 중점 1대1 내분점. 어떻게 구해요? X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평균. Y값 2개 더해서 2로 나눈 평균. 그래서 AC의 중점 좌표, X좌표 2개를 더하죠. 2로 나누면 2분의 5. Y좌표 둘이 더합니다. 2로 나누면 2분의 7. AC의 중점 좌표가 BD의 중점 좌표,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죠. 2분의 A 플러스 5. Y좌표도 마찬가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같아야 됨. 그래서 결론 A 자리에는 0이 오고요. B 자리에는 11이 오면 되겠네요. 끝. 그래서 A좌표, B좌표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8번 시작해 주세요. 자, 28번 문제 푸실 때 28번 문제 푸실 때 대부분 다들 잘 하셨는데 그림 그리세요. 평행사변형이라며.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려. 뭐가 됐든 일단 그려. 대충이라도 그려놓고 네가 그냥 점 찍어서 말해. 자, 이거 A라고 할래. 얘 B라고 할래. 이거 C, 이거 D라고 할래. 그랬을 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좌표평면에 점을 땅땅땅 줬으니까 좌표평면 긋고 XY축 그리고 점을 이쁘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차피 그 그림을 그대로 보나 약간 틀어서 보나 뒤집어서 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충 그리자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AC를 연결한 대각선과 BD를 연결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으면 돼. 인거지 뭘. 그래 놓고서 얘를 뭐 이렇게 돌려서 보시든 뒤집어서 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좌표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라는 거. 자,
AC의 중점좌표를 말해보겠습니다. AC의 중점좌표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A 플러스 3 AC의 중점좌표고요. 자, BD의 중점좌표입니다.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요.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뿅, 뿅. 둘이 같은 거래. 그럼 결론 B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3. 그럼 A에 누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누구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지요. 자, 우측으로 가면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30번 A, B, C, D 4개의 점을 줬고요. 이번엔 마름모입니다. 자, 마름모입니다. 그럼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름모라고 써야지. 마름모. 그럼 마름모 그려봐야죠. 마름모 마름모 같죠? A, B, C, D. 이때 마름모라고? 그럼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는데 수직으로 2등분합니다. 까지 들어오셔야 돼. 당연히 AB 길이, BC 길이, CD 길이, DA 길이 모두 같아야 되죠. 이게 마름모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좌표는 0, A. C좌표는 2, B. D좌표는 1, 0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일단 AC의 중점.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1, Y좌표 2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B-1. 두 번째 BD의 중점.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Y좌표 2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같겠죠. 그럼 어머 X는 2분의 1, 2분의 1 똑같네? 그럼 2분의 B 빼기 1하고 2분의 A가 같은 거니까 A는 B-1이랑 같은 거구나라는 관계식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그래서 A, B가 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마름모입니다. 뭐라고요? 마름모요. 그럼 이 마름모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여기 딱 그림을 그렸을 때 네가 온전하게 아는 두 점이 있다. A하고 D죠. 맞아? A, D 알지? 그럼 여기서 보여? 요거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여? 직사각형 보여? 보여? 어머 그럼 우리 AD 길이를 구해볼까요? 라고 하면 자 AD의 길이는요. AD의 길이는요. 선생님 직각삼각형 보이는데요? 어차피 피타고라스 안 쓸 거야. 우린 두 점 사이 거리만 일단 구할 거라고. X끼리 뺑값 제곱 Y끼리 뺑값 제곱 더해서 루트 몇이에요? 루트 5죠? 맞나요? 근데 얘 마름모래매. 그럼 여기 직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AD의 길이랑 AB의 길이랑 BC의 길이랑 CD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우리는 AB의 길이 루트 5가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X끼리 뺑값 제곱 Y끼리 뺑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루트 5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4가 되겠죠? A 플러스 1은 풀마 2가 되겠죠? 그럼 A는요 마이너스 1 뿔마 2가 되니까요. A 값은 위로 읽으면 1, 밑으로 읽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작대요. 그럼 A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결론 A값 B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평행사변형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거야. 왜냐하면 우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차하면 피타고라스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눈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때 여기 공통수학 2는 16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공통수학 1은 과제가 따로 없었고요. 설날 드렸던 과제 안 해오시면 바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땐 과제 검사가 있으니까 꼭 준비해서 야 가야씨 얘기하잖아.